네, 계속 음모론과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TV 홍카콜라. 과연 홍준표 전 대표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지금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초에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1만 명 이상 구독자가 나왔습니다만 10만 명 돌파는 상당히 빠른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구독자가 늘어난 이유를 거짓말 정권, 괴벨스 공화국이 TV 홍카콜라를 불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쇼로는 국민 마음 잡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복당파나 잔류파나 한통속으로 본다면서 자유한국당에도 쓴소리를 날리고, 그리고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의원 수를 늘리라면서 단식하는 사이코 소시오패스 봤다. 이런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무너지는 속도가, 제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YS 이래 쭉 역대 정권을 봤는데 무너지는 속도가 이 정권은 참 빠르다. 왜 빠르냐? 민생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빠르다는 겁니다. 민생이 떠나면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럼 정권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 민심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반대편에 서는 분들이 무너진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부터 전부 합심해서 만들어야 할 때다. 홍카콜라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언론 잡는 언론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을 잡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나는 샤크 언론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앞장서서 하던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권 호위부대를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첫 방송 나가고 난 뒤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논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막말, 가짜뉴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막말, 가짜뉴스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잘하십시오. 좌파 매체에서 보면 거의 검증 안 된 의혹 제기, 막 가짜뉴스 이런 걸로 점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아주 전방위로 물어뜯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자,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준비된 분부터 먼저 의영희 변호사가 몇 문제 써주셨죠?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거짓말 정권, 괴벨스 공화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괴벨스 공화국이 뭐냐면 그 나치를 미화하고 선전활동에 열을 올렸던 당시에 그 괴벨스, 파울 요제프 괴벨스에 의해서 선전된 네. 정부를 말하는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거짓말들 자꾸 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게 가짜뉴스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현재는 너무 이 온라인으로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든지 매체로 나오면 진짜인 줄 알고 사실은 처음에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과정이 매우 험난한데, 저는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지금 나오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짜 방송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괴벨스 공화국이라는 말로 이제 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시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들어서 매우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김광덕 본부장이 생각하는 홍준표 대표의 노림수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대선을 계속 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뭐 중간에 좀 음료수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하자면 홍카콜라를 마시면서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마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네. 홍카콜라를 마시는 거는 그냥 생수를 먹는 것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좀 자극적이어서 참 좋긴 하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저 홍카콜라를 통해서 가장 극단적 주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 내가 강하게 대여투쟁을 하는 사람으로 본인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번에 10만 구독자가 6일만 했으니까 내가 100만 구독자가 되면 완전히 뭐
이 분야를 뭐 거의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할 것처럼. 근데 제가 보기에 100만 구독자 가기는 당분간 어려울 거고 저는 25만에서 30만 정도에서가 1차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유튜브들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게 보면 대부분의 그 구독자 수가 20만에서 25만이거든요. 예. 굉장히 상위권인데. 근데 그게 더 이상 잘 안 늘어나요. 본인은 지금 100만 가겠다고 하죠.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게 독자들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30만 명을 쉽게 넘지는 못할 거다.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문석 박사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홍카콜라 해줄 때마다 구독자 더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거 저는 크게 예. 문제 없다고 봐요. 예. 지금 우리가 홍준표 대표 귀국한 이후에 계속해서 뉴스와이드 정도가 계속 우리 홍준표 전 대표를 이제 다루어 주잖아요. 재밌잖아요. 틀림없이 PD도 시청률 올라가고 홍준표 대표 다루면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관대해지셨습니다. 저는 네. 굳이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미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재미로 예. 노정객이 되면 밀려난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도 하는구나. 뭐 요 정도의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 모습으로 재밌게 봐주고 저런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예.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뭐 말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분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자기 만족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말씀하셨죠. 자기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엔 제가 그랬죠. 정치인에서 경제인으로 거듭났다. 네. 많은 구독자가 있으면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야, 그럼요. 이런 예.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홍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지위가 FA거든. 자유계약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정부부터 자유한국당까지 모조리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떤 자극적인 매운 떡볶이나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말하자면 적합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인데 사실은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개별서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 지도자들일수록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처럼 정말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을 좀 해야 될 거다. 심지어 예. 독일 사람들은 다른 정당에는 무슨 교육을 하는지를 배우는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가 그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는 전혀 반대로 지금 어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매우 씁쓸하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께서는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낙곰수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 때 홍카콜라가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낙곰수에 대적하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낙곰수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에서 대표가 낙곰수였고 그때 진행하던 사람들이 다스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정말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이슈 하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결국 그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지금 깜빵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 홍준표 대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때의 낙곰수가 사이다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사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더 센 오히려 이 탄산음료의 원조인 코카콜라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낙곰수가 정권까지 바꾼데 밑거름을 했듯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직접 다음 정권을 바꾸겠다.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낙곰수를 했던 김어준, 주진우, 김영민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거의 날개를 달고 지금 지상파를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도 나름대로 의도를 깔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법조인이시니까 가급적 깜빵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교도소 정도.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정도. 자, 차명진 의원. 예. 이 그림 설명부터 하면요. 예. 이 우리가 콜라가 콜라를 통하는 갖고서 있죠. 콜라를 갖고 이 옷 하얀 옷 이 착색된 데다가 표백제. 이렇게 하면 이 콜라가 표백제 역할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는 것도 많아서. 그다음에 이 변기통이 이렇게 막 오염된 걸 있죠. 예. 이 콜라로 닦으면 싹 깨끗이 닦아져요. 검증된 얘기만 해주십시오. 검증된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와서 네. 항상 보면은 지난주에 이걸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라가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소독제는 하는데 네. 잘못하면 또 오늘부터 막 콜라 붓는 사람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항상 예, 보장합니다. 근데 이제 앵커께서 제 얘기를 끊어가지고 잊어버릴 줄 알았죠. 계속합니다. 이 콜라가 사실은 이제 마시는 건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이 콜라로 이제 소독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기존 언론이 본일 때 오염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콜라는 마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콜라로 소독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마 구독자를 100만으로 올리려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 아니라 언론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조금 있으면 홍준표 대표는 그 갈림길에 설 겁니다. 네. 제가 왜 아까 낙검수 얘기했는데 낙검수도 그야말로 자기들의 위세를 높여서 어떤 전 정부의 어떤 그 상처를 가하는 데 역할을 했지만 자신들이 그 대안으로 나서는 데는 다 실패했어요. 오늘 상당히 날카로우세요. 예, 본인,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시청자들이 저 사람들은 공격수지, 저 사람들은 실제 수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유튜브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홍준표 대표는 조금 있다가 네. 소독절에서의 홍카콜라의 역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부딪힐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제의 인물 집중 진단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저희가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